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인데 육군 사병 기준 현행 21개월 이걸 이제 18개월로 3개월 줄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인수위 보고에서 예산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권 일각에서도 안보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변경이나 재검토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단축안은 공약집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이제 이 공약이 나왔는데 네. 공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애시당초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공약이에요. 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18개월안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뭐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뭐 후보 TV 토론 때도 물론이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신중론을 견지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 근데 돌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어요. 12월 18일이었는데 이때 광화문 유세에서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전격적으로 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예. 군의 전문 부사관을 충원해가지고 그 징집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똑같은 발언이거든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절대 민주당을 따라해서는 안 될 걸 따라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역풍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죠. 그때까지 야당의 그 어떤 복무 단축을 내심 비판적인 어떤 그 입장으로 봐왔는데 예. 이제 박근혜 후보까지 거기에 가세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무 단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으니까 예. 이건 뭐 날벼락같이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국방부와 인수위 간에는 여전히 이제 그 의견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뭐 예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또 내년 예산에서 국방부 예산이 좀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보 중시하는 분들 사이에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실제로 18개월,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든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제 특히 이제 새누리당하고 인수위 쪽에서 공약을 일정 부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 바가 있어서 예. 아마 그 첫 번째가 군복무 단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심재철 최고위원이라든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발언이 예. 공약에서 이제 그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또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의 어떤 수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은지 포괄적이지 않은지 분석 진단하겠다. 이건 뭐냐면 공약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군복무 단축은 누구나 지금까지 뭔가 즉흥적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왔던 거기 때문에 예. 단연코 이제 군복무 단축 문제를 먼저 검토하겠죠. 문제는 이 부분을 자꾸 예산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군복무 단축은 우리가 징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거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다. 예. 우리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징병들은 그 어떤 월급 수준하고 어떤 직업화된 부사관 월급이 같을 수가 없겠죠. 예. 이걸 또 3만 명씩이나 증원한다 그러면은 그 증원했을 때 당시가 아니라 장기 복무하면서 계급이 올라가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국방부 예산으로는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은 추가 소요된다. 그 사병 2만 7천 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네. 그에 준하는 인력의 부사관을 늘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김장수 인수위 외교 국방통일분과 간사가 한 얘기는 사병 3만 명이 줄면 부사관 10,000명 정도를 늘리면 된다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상하는 그 예산 인상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석연치가 않아요. 예. 지금 국방부는 사병 3만 명이 줄어들면 부사관 3만 명이
똑같은 숫자로 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김장수 간사의 경우에는 사병이 3만 명 준다고 해서 똑같이 3만 명 늘리는 게 아니라 1만 명 정도면 된다. 부사관을. 예. 왜냐하면 부사관의 복무 기간은 길지 않습니까? 예. 우선 병사야 18개월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예, 예.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걸 부사관이 예컨대 한 3배 정도 복무 기간이 길다고 하면 예. 그러면 3분의 1만 충원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부사관의 어떤 복무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굳이 그 숫자를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예. 어떤 직업화된 군인이 이제 사실은 군대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예. 이게 어떤 그 직업성이 지금 어떤 사회 취업률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경쟁률이 그 심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부사관 경쟁률이 4대 1입니다. 그 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장기 복무 그 경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게 어떤 대표적인 이권 청탁 분야가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은 부사관을 10,000명 정도 충원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그 취업 의사 또 그 복무 기간을 그 장기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 그때에 드는 예산 그 증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1조 원이 아니라 뭐 1년에 그 저 한 5천억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예. 또는 어떤 그 이하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제시한 액수는 2,500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2,500억 원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장기 복무함에 따라 계급이 올라간단 말이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처우를 개선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부사관 초봉으로만 이것을 단순 계산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들어가는 2,500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너무 낙관적인 수치 예. 아니냐. 근데 사실 여기에만 지금 얘기를 집중시킬 수는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네. 박근혜 당선인이 사병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제대하는 군인들한테 복무 보상금, 네. 이른바 희망준비금 이걸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병 봉급을 2배 인상하려면 연간 한 5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복무 보상금은 명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한 2,50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럼 꽤 이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국방부에서 아까 뭐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예산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방비 구조의 문제가 경상비,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 예. 그 이런 거에 자꾸 덧붙여진다면은 이제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전력 증강, 즉 전력 투자를 할 돈이 이제 고갈이 되고 잠식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계산들이야 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자원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써왔고 예. 또 그런 만큼 공짜나 다름없이 써오다 보니까 낭비가 심했어요. 예. 지금 육군 병력이 52만인데 전방에 있는 병력 30만을 빼고 20만은 주로 후방에서 비전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군대 본질적인 기능하고 무관한 업무들이에요. 예. 총도 쏠 줄 모릅니다, 제대로. 이런 어떤 후방에 과다하게 부대가 난립함으로써 병력이 낭비된 측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이거는 병력 숫자를 줄여서 절감을 해내야 됩니다. 예. 또 부대 숫자를 통폐합을 통해서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개혁안들이 지금 계속 지체가 돼 왔고 지금 말씀은 군의 구조 조정인데요. 구조 조정이죠. 이건 단기적인 쉬울까요?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어떤 돈이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예. 계속 미뤄져 왔던 중장기 개혁 과제들은 거의 이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균형 있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연구원 자료 보니까 네. 숙련도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병이 16개월, 네. 포병이 17개월, 그렇죠. 기갑 21개월. 네. 기갑은 숙련되기 전에 제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고요. 이 자료만 놓고 보자면 네. 통신도 18개월, 정비가 21개월 이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1개월로 하더라도 이 국방연구원 자료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모자란 그런 기간이 될 텐데 네. 물론 국방연구원 자료는 자신들 입장에서 작성한 거니까 거기에 좀 편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숙련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것이 곧바로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바로 그 부분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부사관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군복무 단축 논쟁과 관계없이 빨리 해야 됩니다. 진즉했어야죠. 예컨대 기갑 예를 들어봅시다. 전차 한 대에 지금 20억 원 하고 새로 나오는 전차가 70억 원짜리 전차인데 이거를 상병이 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고가 장비, 이렇게 어떤 그 첨단 장비를 일개 징집 사병이 몰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다 전문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이걸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고장 자주 나고 엉뚱하게 정비 잘못해가지고 자주 망가지고 이런 어떤 걸로 오히려 우리 그 전차부대 운영비가 인건비가 비싼 독일 전차부대 운영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갑과 통신 정비는 이건 원래 부사관 영역이에요. 여기에 병사를 투입한 게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단지 보병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병사와 부사관의 어떤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만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군복무 단축 얘기가 나왔을 때 이른바 국방개혁 2020, 2030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제 국방비를 9% 증가시킨다든가, 방위력 개선비를 좀 더 늘린다라든가 해서 군의 인력 규모를 줄여나가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부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력 규모를 단축하는 이런 어떤 국방개혁의 2020 목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이 오는데 단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부대 구조 개편입니다. 전방에 그 사단, 군당, 군사령부 또 후방에 다소 어떤 그 전투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대들이 많거든요. 지금 국방 예산을 줄이는 핵심은 인력 감축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부대 감축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그 군 구조 개편에 관한 부분이 바로 착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체가 됐고 그런 것들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 감축을 두려워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상군에서. 그건 다시 해야죠. 하여간 이게 3개월 줄인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밀가루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면, 빵, 과자 이런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들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시민단체가 며칠 전에 가공식품 가격이 실제로 밀가루 가격 인상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 업체들의 입장은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요.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헤럴드 경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조사 내용을 보면 밀가루 가격 인상이 라면이나 빵, 과자 이런 데 반영되는 그 비율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